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하는 경영지원 노트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이번엔 우리 정관의 마지막인 8장의 부칙입니다. 부칙. 그래서 부칙은 이제 모든 이제 정관 기재사항을 다 정리, 규정을 다 명시한 다음에 이 규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고 언제 개정이 됐고 뭐 누가 뭐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과세관청이나 행정기관에서 어떤 세무적인 문제나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정관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개정이 되고 언제 개정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놔야 나중에 이런 세무나 법무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안전장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류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언제 발행을 했다, 언제 개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을 갖다가 임의로 작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놓고선 이 세법 규정은 언제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가 정관을 언제 개정했기 때문에 예전에 유리한 세법 규정을 좀 적용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세관청에다가 얘기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그걸 그냥 중용으로 해가지고 그 세금 문제를 갖다가 안내를 하느냐. 근데 제가 또한 그 얘기가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그 정관을 언제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재질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이런 거를 갖다가 현미경으로 봐가지고 이 종이가 만든 시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은 지금 2020년에 만들어 놔서 이제 그 세법 규정에 맞춰서 개정들을 다 맞춰놨는데 이 정관에 만든 그 종이 재질이 2020년이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유리하게 봐서 부인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더라는 좀 아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은 공증을 좀 하실 필요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공증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지만 내가 어느 시점에 이 행위를 꼭 했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그 확실한 근거를 남겨놓고 싶으시다면 공증을 정관을 개정하실 때마다 좀 공증을 하시라고 좀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뭐 사업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면 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규정 외의 사항에서는 이 정관에다가 상법에 있는 모든 내용을 좀 다 담아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정이 없는 사항은 상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과 또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있는 거에 의한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상위법인 상법을 좀 보셔야 되고, 거기도 만약에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본 정관을 작성하는데 요거는 2020년 11월 17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최초의 정관 개정이면 1990년 뭐 1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다. 그래서 주식회사 무슨 코리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회사 주소는 이제 도로명으로 다 통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명으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정관의 주소와 법인 등기부 등본의 주소는 일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1인 이사인 법인은 요 대표이사 홍길동이 아니라 사내이사 홍길동 이런 식으로 좀 쓰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2인 이상인 법인이게 되면 이제 대표이사 홍길동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최초의 발기인은 이 정관을 최초에 신고를 하실 때는 이 이름 옆에 주민번호를 갖다 다 써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발기인 그 홍길동의 주소를 또 이렇게 적는 요런 낭이 있는데 요런 부분들, 이 정관은 경영 컨설턴트나 외부 사람들이 이제 수시로 열람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계속 대표님 주민번호하고 사적인 주소 같은 것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것들은 좀 요새 개인정보도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많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을 갖다가 한번 개정을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발기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일단 의무적으로 적을 필요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현장에서 하는 방법은 최초 설립할 때는 모든 인적 사항이 들어간 걸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행해서 정관을 발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거, 아까 제가 이사와 감사, 이전에 이사와 감사 섹션에서 보시면 임원의 보수는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퇴직금은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의 유족 보상금은 지급 규정에 의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원시 정관에는 안 넣는 거예요. 안 넣고 정관을 제출해서 승인 받아가지고 등기가 나온 다음에 다시 주총을 열어가지고 임원의 보수는 얼마로, 어떤 규정에서 얼마로 정한다. 임원의 뭐 퇴직금을 얼마로 정한다. 유족 보상금을 얼마 정한다는 지급 규정을 별도로 만든 다음에 주총 의사록을 임시 주총을 한 의사록과 이사의 의사록을 합산해서 전관 개정을 한 번 더 하시는 거죠. 정관 개정을 한 번 더 하시게 되면 이 발기인들에 대한 주민번호나 이런 인적 사항들이 없는 상태에서 정관을 개정을 하시고요. 외부에 유출되는 것들은 이런 지급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 발기인의 성함들만 있는 자료들만 유출이 되시면 되시고, 실제 그 발기인들의 인적 상황하고 지급 규정은 회사 내부에서만 관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시고요. 그렇게 그 준비가 된 서류들은 아까 말씀드린 공증을 받아놔가지고 요거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확실하게 공증을 받은 사안이다라고 이렇게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가장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 규정은 2000년 언제부터 실행을 한다, 12년 언제 시행한다, 20년 뭐 1일부터 시행한다 해서 개정됐던 시점들을 갖다가 계속 명시를 해놔서 그 개정됐던 이전 시점에 관련된 세무적이나 법무적인 규정들은 거기에 다 효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이 정관에 대한 그 시행일은 이렇게 맨 뒷장에도 나오긴 하지만 표지에도 보통 언제 개정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들은 서로가 일치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원래 부칙 다음에는 그 이사에 대한 보수 규정, 퇴직금 지급 규정, 뭐 유족 보상금 규정에 대한 별첨 서류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다음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도 작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지금 표준정관 핵심 체크에 대한 총 8장으로 제가 구성된 정관인데요. 그 다음에 이 정관에 대한 그 장수나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가져온 거는 지금 62조까지가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더 많은 조항이 들어오거나 더 많은 빠지면 그 조항들은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고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 1장부터 지금 8장까지 쭉 내려온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가 만드시면 실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 큰 문제는 없는 정관인데 회사마다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문 경영 컨설턴트들하고 같이 의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희 중소기업 경영 지원단에서 그런 이제 상법이 개정되거나 세법이 개정되게 되면 정관에 이제 반영될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중소기업 경영 지원단과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좀 나눠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은 항상 인사 노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세무회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법무나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업 금융 또 경영지원 여러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항상 화이팅하길 바라기 때문에 항상 저희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표준정관 핵심 체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오늘 마치기로 하고요. 오늘 지금까지 한 강의들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정보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대표님들한테 알람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알람 주시고요. 혹시라도 저희 그 강의했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면 댓글에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